자, 통계적 추정. 근데 역시나 계산하는 거는 뭐 그닥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모집단하고 표본 좀 보세요. 모집단하고 표본. 자,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그걸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한다.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 분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본. 됐어요? 표본조사. 그러니까 샘플이야, 샘플. 알겠죠? 자, 표본이라고 한다. 또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얘기한다. 용어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하고, 모집단의 일부분을, 즉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또한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야. 우리 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수학 점수를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걔는 뭐가 될 수 있어? 전수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지? 각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학생들별로 수학 점수를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 그냥 일반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평균을 점수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걔가 이제 표본 조사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일부만 조사를 하겠다. 그 표본 조사하는 게 또 어떤 경우 있어? 출구 조사 같은 거. 알겠어? 뭐 선거 같은 거 했을 때 출구 조사 하는 거 봤지, 그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전 국민, 투표한 사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일부 출구만 조사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표율과 누구를 뽑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늠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걔네 용어만 좀 잘 구분만 짓고 있으면 뭐 여기 문제 푸는 거는 뭐 그닥 어렵지 않아서, 자, 모평균 이라는 게 있고, 모분산, 표준편차. 자, 이렇게 이제 모자가 붙은 거는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전체. 그러니까 니네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뭐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평균. 왜? 구분 짓기 위해서 그래. 전체의 평균, 전체 분산, 그 다음에 전체의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만 뽑아서 추출해서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거를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균은 우리가 모평균은 보통 뭐 m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됐어요? ex라고 표현을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표본 일부 샘플만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거를 우리는 x파 이렇게 나타내. 표본 평균이야, 제가. 됐어요? 제가 표본 평균인데, 이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다시 뭐가 될 수 있냐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학교의 2학년 전체에 내가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모평균이 되는 거야. 됐어요? 전체 평균. 그런데 내가 일반만 뽑아서 걔네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면 걔가 표본 평균, 그지? 표본 평균이 되겠지. 근데 2반의 평균도 있을 거고 3반의 평균도 있을 거고 4반의 평균도 있을 테니까, 그런 표본 평균들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각각의
수치도 다를 수도 있고. 됐어요? 됐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얘가 다시 변수가 된다 이거. 됐어? 그래서 걔네들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해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해서 걔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어요? 그 표본 평균 자체가 변수가 돼서 알겠어요? 걔네들의 또 평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이 1학년 1반, 2반, 1반, 2반, 3반, 4반, 5반, 10반까지 있다면 걔네들의 평균들이 여러 개가 다 있을 거 아니야. 10개가 자료가 있을 거고 걔네들의 다시 평균을 내는 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한다. 표본 평균의 평균. 됐어? 됐어? 표본 평균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구분 지을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 당연히 표본 분산이라는 말이 있을 거고, 그죠? 표본 표준 편차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뽑은 그 일반이라면, 됐어요? 일반 애들의 분산이 있을 거고, 일반 아이들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이제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있을 거고, 됐어요? 여기서는 모분산이라고 얘기해서 걔네들은 이렇게 나타냈지만, 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걔네들은, 그죠? 누가 되겠어? V의 표본 평균들의 분산. 이렇게 나타내겠죠. 됐습니까? 됐지?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얘는 어떨 것 같아, 얘?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러니까, 1반 아이들의 평균, 2반 아이들의 평균, 3반 아이들의 평균, 걔네들 다 모아서 10개 반에 대한 그 표본 평균들을 다 해서 평균을 내면, 그놈은 누구하고 똑같을 것 같아? 누구하고 같을까? 모분산하고 모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자, 확 안 와닿지? 자, 잘 봐. 자, 내가 만약에 각 반마다 20명이 있다고 칠게요. 됐어요? 각 반마다 20명이 있는데, 걔네들을 내가 반별로 10개 반이 있는데, 그 10개 반의 걔네들의 넘버링을 전부 다 10개 반이면 몇 명인 거야? 한 반당 20명이면 200명 있는 거죠. 그 걔네들을 1반부터 해가지고 내가 넘버링을 붙여서 1번부터 200번까지 넘버링을 붙였다고 쳐봐. 자, 그러면 모평균이라고 얘기하는 저 모평균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자, 200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x1, x2 해서 어디까지? x200까지 됐어요? 걔네들 점수를 싹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누면, 그죠? 걔가 평균일 거 아니야. 그죠? 전체 평균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반 아이들의 평균, 2반 아이들의 평균, 걔네들만 다 모으겠다 이거야. 됐어요? 걔네들만 모으면은 걔네들 다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해서 내가 10개 반의 애들에 대한 걔네들의 평균을 다 모으면 10으로 나누겠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자, 일반 아이들은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 쳐. 됐어요?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더해서 20으로 나눌 거고. 됐어요? 그렇지? 2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1번부터 해서, 그죠? 40번까지 해가지고 그냥 20으로 나누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 맨 마지막에, 자, 20분에, 걔는 어떻게 되겠어? x 181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x 200까지, 요렇게 해서 20으로 나누겠죠. 됐어요? 근데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요 20을 곱해봐. 분모 분자에다 20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제 된다. 그렇지 않겠어? 맞지?
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 너와 모 평균은 어떻다? 같다고. 알겠어? 됐지? 각 반의, 각 샘플들의 평균은 다를 수 있지만, 오케이? 걔네 샘플들을 다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 됐어요? 모 평균하고 같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 분산. 자, 2학년 전체에, 네, 3학년 전체에,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내가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그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만약에 봤을 때, 뭐, 빵점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균으로부터 걔네들의,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그 정기분포 곡선을 따라갈 거 아니야? 그죠? 어느 정도, 빵점부터 100점까지 수두룩하게 있을 거고, 뭐, 평균이 한 70 정도 되면, 70에 이렇게 돼서, 그죠? 요런 이제 분산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되겠어? 그러면, 각 반들의 분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수의 평균이. 점수의 그 퍼져 있는 정도가. 퍼져 있는 정도가 빵점부터 100점까지 원래 모분산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을 거라고. 맞아? 빵점부터 해가지고. 점수들은 각각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그 퍼져 있는 정도는 각 반 아이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 퍼져 있는 정도는 비슷할 거라고. 됐니? 이해돼? 자, 그러니, 요 표본 분산하고 모분산하고는 비슷해. 알겠어? 쟤네들은 비슷하단 말이야. 됐니? 빵점부터 100점까지. 됐어요? 퍼져 있는 정도가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서 평균이 만약에 한 뭐 60점에 만약에 몰려 있다고 치면 빵점부터 해가지고 뭐 100점까지 뭐 요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요렇게 될 거고. 됐어요? 각 반 아이들, 일반 아이들도 분명히 빵점부터 해서 뭐 평균이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2반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됐어? 비스무리하게 따라간단 말이야. 표본 분산은. 됐어? 그런데 표본 평균의 걔네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떨 것 같아? 자, 얘네들은 각각의 자료들이 표본 평균이잖아. 1반 아이들의 평균, 2반 아이들의 평균, 3반 아이들의 평균. 됐어? 그러면 각 반의 평균은 60점 근방에 다 몰려있지 않나? 전체 평균이 60이니까 1반 아이들의 평균은 57점, 2반 아이들은 뭐 59점, 3반 아이들은 61점. 그지? 걔네들은 다 여기 60점 근방에 어떻게 이렇게 몰려있을 거라고. 알겠어? 됐어? 그러니까 걔네들의 분산 같은 경우, 표본 평균들의 분산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들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평균에 다 오밀조밀 모여 있을 거라고. 됐어? 그럼 걔네들의 분산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야, 많이 퍼져 있을수록 분산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표준 편차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 평균에 대한, 됐어? 걔네들의 분산은 어떻겠어? 작다고. 됐어?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고. 됐어? 모평균보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더 작다고. 알겠어? 얼마만큼 작냐? 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모분산보다 그 표본의 크기를 보통 n이라고 얘기합니다. 표본의 크기. 알겠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반 아이들이 20명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표본의 크기가 20이 되는 거고, n이 20이 되는 거고, 그걸로 나눈 만큼 작다고 얘기한다. 오케이? 저렇다고 알려져 있음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저러니 저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쟤네들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겠어? 쟤네들의 계산은 쟤 루트 씌운 거 아닌가?
맞죠? 루트 씌운 거잖아. 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원래 표준 편차에 됐어요? 루트 n으로 나눈 놈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본 분산. 표본 분산도 걔네들 거기 그 원래 모분산하고 어때? 비스무리하다고 얘기했었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 분산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표본 분산은 그냥 그걸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 극히 유사하기 때문에 알겠니? 걔로 계산해도 고등학교 과정장 상에서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안 나왔어. 근데 얘에 대한 정보를 줬어. 표본들에 대한 정보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표본에서 분산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 봐봐. 그게 뭐래?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산 계산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닌가? 그쵸? 만약에 봐봐. 일반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일반 아이들의 평균이 만약에 얘잖아. 됐어? 그러면은 1번 애들. 그지? 편차 제곱. 평균 이렇게 계산할 거냐? 20번까지. 됐어요? 일반 아이들의 평균을 빼서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일반 아이들. 됐지? 걔네들의 분산은 자, 그러면 20으로 나눠야지 정상이잖아. 맞아? 얘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얘가 n이라고 얘기한다면, 됐어?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고 알려져 있다 이거야. 알겠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니네 거기 보시면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거기 s제곱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거기 나눠져 있는 게 누구로 나눠져 있어? n-1로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지? 그게 표본, 샘플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거야. 근데 걔를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없어. 그냥 모분산, 모표준 편차로 그냥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 알겠습니까? 거기 참고라고 해서 나와 있죠.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시그마 제곱 걔를 n-1로 나눈다라고 해서 뭐 알려져 있는데 뭐 굳이 그냥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뭐 저걸로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얘가 계산할 때 이용되는 것들은 표본 분산이라든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얘 정도는 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자, 거기 자, 거기 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표본 평균도 뭐라고 얘기했어? 변수랑 확률 변수라고 얘기했죠? 됐어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분산을 계산한다거나 할 때 자, 그러면은 내가 얘네들이 각각의 자료가 될 테니까 내가 그러면 쟤네들을 x1, x2 이렇게 얘기해 걔네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나타내서 걔네들을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서 여기를 이제 확률 써가지고 얘네들을 그걸로 계산하느냐? 그렇지는 않아. 알겠어? 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모분산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모평균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모평균 x에 대한 자료들 걔네들을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걔네들의 분산을 구해서 오케이? 우리는 무슨 처리만 하면 된다? 표본의 크기 가지고 나누거나 오케이? 요걸로 계산한다 이거야. 알겠음?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거기에 이제 각각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나타냈는데 어쨌든 그걸로 계산하나 그렇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서 계산을 하나 어떻다라는 거. 평균은 똑같다. 오케이? 분산은 결국은 이걸로 나눈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거기 보시죠. 자, 예제 1번을 보면 거기
되게 썰렁해, 계산하는 거는.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거기 동그라미 n의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가 3인 표본을 꺼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n이 3이라는 거 됐음? 샘플 3개를 뽑아서, 알겠니? 나타내겠다는 얘기고,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뭐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표본 평균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얘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 네가 0일 때의 확률을 좀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0일 때의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뭐 얘, 자, 4분의 1 확률이, 자,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A 6분의 1,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 A는 확률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A 값은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A 값은 뭐 계산하시면 거기 뭐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 3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이 0이 되도록 하는, 됐니? 자, 그러면 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야. 됐어? 지금 얘는 단순하게 그냥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이 얼마일 때 그냥 확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아, 야, 3개 뽑아서 평균이 0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뽑는 경우일까? 라는 거야. 0이 되려면. 3개의 평균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합이? 3개의 합이 0이 되면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확률 변수 x에서, 됐어요? 자, 누구를 뽑아야지만, 3개를 어떻게 뽑아야지만 제가 0이 될 것이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뽑으면 돼? 순서상으로 우선 보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뽑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자,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어떻게 뽑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0만 냅다 이렇게 뽑아도 돼. 됐어? 됐지? 0만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과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뽑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2번에 2 하나.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제 3개에 대한, 됐어요? 그지? 3개에 대한 표본 평균, 됐어? 그게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을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들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순서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써놨지만, 됐어요?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배열하는 방법의 가짓수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이고요. 0이 나오는 경우 4분의 1.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경우가 3분의 1. 그런데 그놈이, 그죠? 얘네들이 순서에 상관이 있으니, 됐어? 누가 먼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3팩토리얼, 됐어요? 즉 6을 곱해 주셔야 저놈들로 이루어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으니까 더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만 연달아 3번 뽑는 경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될 테니까.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 배열의 관점으로 보면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표본 평균이 제로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한 확률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걸 하나 더 해보죠. 저거 하나 가지고는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 자, 거기 보시면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모집단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놈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랬을 때 x바가 얼마인 경우?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됐어요? 표본 평균, 샘플 평균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근데 걔가 자, 확률 변수가 2, 4, 6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놈을 뽑을 확률이 8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요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그럼 표본 평균이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두 개의 평균이 4보다 작으려면 얘 두 개 뽑을 수 4보다 작죠? 이렇게 두 개 뽑아도 되지. 맞아요? 이렇게 두 개 뽑아도 4보다 작거나 같네? 그지? 아,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 됐어? 아, 그래서 나는 1에서 그놈의 표본 평균이 4보다 큰 경우를 빼주겠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4보다 큰 경우 되겠습니까? 그러면 4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뽑아야지 4보다 크냐? 66이거나 46 됐어? 아, 그러니까 그놈의 순서상은 46을 뽑거나 66을 뽑는 경우가 되겠다. 근데 얘는 순서 배열이 있으니까 됐어요? 아하, 그러면 얘만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자, 얘 4 뽑을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6 뽑을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놈이 배열되는 방법 두 가지를 곱하시고 됐어? 그 다음에 얘 66 뽑는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밖에 없겠죠. 됐어요? 아, 그래서 요 놈을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계산하는 방식은. 됐어요? 됐죠? 그럼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여기 2는 날려가고 8분의 1이고 4분의 1. 그러면 8분의 2, 8분의 3 되겠네요. 됐어요? 1 마이너스 8분의 3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8분의 5 요거를 골라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휴, 저 아저씨 열심히 졸고 있네. 큰일 났네.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산 하나도 못한다는 거지, 저거. 네, 놈.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뭐, 한번 풀어보시고요. 알겠어요? 좀 복잡해. 문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됐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알려져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자, 예제 2번으로 바로 가봅니다. 자, 예제 2번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자 x의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7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됐어요? 크기가 얼마라고? 7 샘플 그러니까 7개 됐어? 그러니까 n이 7인 거야. n이 7 자, 그런데 거기서 계산하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면, 자, 표본 평균의 평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랍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평균. 근데 주어져 있는 거는 뭐가 주어져 있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0, 1, 2. 얘네들이 주어져 있어. 자, 제가 5분의 2. 그 다음에 얘가 5A, 2분의 A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확률의 총합은 얼마니까? 1이니까. 되니?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이니까 쟤네들 더해서 1 나와야 돼. 됐어? 그럼 A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 더해서 자, 그러면 5분의 2 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5분의 3이어야 되고 됐어요? 맞지? 5분의 3이어야 되죠. 얘들 더한 게. 그러면 2분의 3A가 5분의 3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는 얼마야? A는 5분의 2면 되죠. 맞아요? A는 5분의 2야.
자, 그러면 A가 5분의 2고, 얘는 얼마고? 5분의 1이겠죠, 뭐. 됐어요? 아, 그러면, 자, 나는 저 표본들 가지고 걔네들의 분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그냥 쟤네들 가지고 X의 평균과, 됐어?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과 걔네들의 분산을 가지고 얘네들을 계산하시겠다 이거야. 되겠음? 자, 그러면은, 자, EX. 자, X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뿅. 자,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그치? 그럼 5분의 2에다가 쟤 5분의 2 해서 쟤는 5분의 4가 되겠다. 됐음?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분산을 계산하시면, 자, 분산 계산하려면 누구부터 문제 해야 돼? 자, 제곱의 평균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0이니까 어차피 얘 0 제곱해서 곱하면 0일 거고, 얘 제곱해서 곱하면 봐야 5분의 1일 거고, 얘 제곱해서 곱하면 5분의 4.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5분의 6이 되겠다.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분산은 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너를 제곱한 걸 빼야 되겠죠? 5분의 4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얼마 돼? 자, 25분의, 자, 이거 5 곱하면 30에다가 제 4, 4, 16 빼주시면 25분의 14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놈은 누구니까? 자,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은 누구하고 똑같다고? 모평균하고 똑같다고. 알겠어? 아, 그러니 쟤는 그냥 5분의 4일 거고. 자,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에다가, 그치? 모 분산을 누구로 나눈? 25분의 14를 표본의 크기인 7로 나눈 놈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저걸로 그냥 계산 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뭐, 저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제 3번을 한번 해봅니다. 3번. 유제 3번을 한번 해보시죠. 잠이 눈을 왜 찌르세요? 은빈이 눈꺼풀에 잠이 콕 들어있어. 참. 새로 얻으셨네요. 아니야, 이거 원래 있던 거야. 얘가 먼저 있었어. 그 여기 뚫려져가지고 이거 누가 또 확 밀어가지고 뚫어버렸어. 일 1만 더하면 돼. 응? 아, 9분의로 바꿨어? 오. 나왔나? 오. 왜. 계산해, 평균. 이거 계산하면. 분산 계산해야 돼. 그럼 이거 제곱한 것들이 또 평균 계산해야지. 제곱한 것들이 평균. 그러면은 4. 그 다음에 1, 0, 1. 그러면은 9분의 4, 9분의 2, 얘는 0, 얘는 9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제곱 분사는 얘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될 거고, 그거에다가 루트, 잠깐만, 그지? 그러면은 그 루트 씌우면 누구 돼? 우선 9분의 루트 80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근데 걔를, 자, 요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자료의 크기인 n, 루트 n으로 나눠야 됩니다. 걔를 루트 n으로 나눠야 돼. 얼마야? 그걸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0이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5로 빠져나오겠죠? 그거 4로 나누는 거니까 하면 계산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오씨, 이걸 아까 충분했어야 되는데, 충분해놨어야 되는데, 나는 어떨. 그럼 얼마야? 그게 몇 번이지? 3번이죠? 3번에 얼마 나오나? 2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맞았어요? 천재. 천재예요, 천재.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해가지고, 표본 평균의 분포. 자, 걔네들은 어쨌든 우리가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만약에 n에, 자,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얘기한다면, 자,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다고 얘기했어? 누구랑 같다? 평균은? 자, 원래 저놈의 그 확률 변수가 x인 그놈 모평균에 대한 걔네들의 그 정규 분포가 만약에 m에, 자,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한다면 표본 평균은 당연히 누굴 따라? 자,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고? 모평균하고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쟤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됐습니까? 근데 분사는, 그죠? 여기 표준 편차의 제곱인 거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됐어?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알겠니? 됐죠? 저것만 바뀌는 것 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저걸 따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저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는 이거를 제곱한 형태인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낸 거니까. 됐어요? 저거를 따라서 우리가 표준화 작업할 때 얘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루트 n으로 나눈 걸로. 알겠어요? 표본 평균에서는. 자, 뭐 거기 한번 보시면 뭐 됩니다. 자, 예제 3번으로 가보죠. 계산은 별거 아니야. 계산은 별거 없어. 자, 거기 보세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라고? 평균이 145.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한 개에 대한 평균이 145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라고 얘기했으니까 2의 제곱을 따를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공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개의 무게의 평균이니까 그 16개에 대한 16개가 뭐야? 표본이야, 표본. 알겠니?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16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됐어요?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너 평균은 그대로 145가 될 거고요. 됐어요? 표준 편차가 저놈을 루트 n으로 나눈 놈. 그죠? 루트 n은 4죠? 4분의 2는 얼마? 2분의 1. 그놈의 제곱을 따른다, 이거예요. 저렇게 따르겠군요. 그러니,
16개의 무게의 평균, 그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 이제 확률 변수가 저 표본 평균으로 바뀐 거고, 저놈이 144 이상, 146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세요. 그냥 변수가 바뀐 것 뿐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표준화 작업은 똑같이 하시면 된다, 이거. 자, P. 자, Z. 그놈은, 자, 너에서 그놈들의 평균 빼시면, 145 빼면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놈을 누구로 나눈? 2분의 1로 나눈. 됐어요? 됐죠? 됐지? 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따로 쓸 필요까지는 없어. 마지막에 그냥 얘에다가 루트 n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루트 n으로만 나눠주시면 되니까, 얘는 1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자, 얘는 결국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이고, 결국은 마이너스 2는 표에는 없는 거잖아? 0부터 있는 거니까, 쟤는 결국은 2 곱하기,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확률을 2배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0.4772를 2배 하시면 되는 거니까 0.9544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거기 유제 5번. 자, 하나 더 해보죠. 자, 요거 하나 하고 쉴 테니까. 자, 오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식빵 한 봉지의 무게의 평균은, 자, 480에, 자, 표준 편차 20의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식빵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봉지, 자, 표본의 크기가 25입니다. 그놈의 무게의 평균이 A 이상일 확률을, 자,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했더니, 아, 얘가 A 이상의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놈의 확률이 얼마가 나왔다? 0.9772가 나왔대.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A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나 저거 표준화작업 거치겠다 이거야. Z. 근데 네가 누구니까? 표본 평균이니까. 됐어? 자, 어쨌든 너를 480, 평균은 480 그대로 갈 거고, 얘를 2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본의 크기 얼마나 했니 아까? 25봉지잖아. n이 25지? 그러면 루트 n이면 5가 되겠죠? 아, 5분의 2, 20으로 나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분의 20. 됐어요? 약분하시면 얼마 되고? 4 되는 거고. 아, 너의 확률이 0.9772야. 야, 봐봐. 근데 누군가보다 클 확률이 오른쪽 정기분포 곡선 아래쪽에 오른쪽이 0.9772가 된다는 거는 절반 이상인 거잖아. 그죠? 당연히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0.5의 확률을 다 갖는 거고, 그거보다 큰 거니까 쟤는 이놈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디쯤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맞아. 4분의 A 마이너스 480. 그러니까 여기가 다 해서 0.9772. 그러면 여기가 0.4772에 해당되는 거고. 됐어요? 아, 0.477이 문제에서 표에서 보시면 0.477이가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2까지죠? 근데 얘는 그러면 얼마겠어?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반대쪽이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고 얘 넘어가면 480 빼기 8. 됐어요? 아, A는 480 마이너스 8. 그래서 472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내시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은 가능합니다. 자, 쉬었다 가죠. 자, 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야. 모평균의 추정. 거기 보시면 이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네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게 좀 많이 나와.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추측했을 때, 추정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뭐 그런 뉴스들 본 적 있나? 없나? 없어? 그 표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추측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 모평균이 어느 정도 바운다리 안에 들어올 거야 라고 추측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를 확률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확률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신뢰도 95%, 뭐 신뢰도 99%,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교과서상에 나오는 거는 95%의 신뢰도 아니면 99%의 신뢰도야. 확률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 정도의 확률로서 모평균이 그 경기 안에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반드시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확률로 그 경기 안에 들어올 거다. 우리 모평균이 놓여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추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놈들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그렇게 그 구간을 얘 구간을 자, 이 모평균이 너하고 너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한다 이거지. 됐어요?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 라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신뢰도는 확률은 이미 정해놓고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95%의 신뢰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95%, 그 확률이 95인 거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95라는 거야. 95%의 신뢰도로 만약에 한다고 얘기한다면 됐어요? 만약에 99%라고 얘기하면 여기 얼마 되겠다고? 0.99 되겠습니까? 됐지? 저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신뢰도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으면 안 됐슈. 됐죠? 됐죠? 그러면 0.95라고 얘기하는 저 확률이 우리가 그냥 범위를 아무렇게나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 그 표에 보게 되면 여기 표에 없나? 여기 표에는 없나 보다. 여기 표에 없나? 여기 표에 없나 보다.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1.96 거기 보시면 니네 여기는 왜 표에 그게 안 나왔을까? 자, Z가 봐봐. Z가 어디 사이에 있으면 자 1.96하고 마이너스 1.96 니네 이제 표에 보게 되면 요렇게 될 확률이 왜냐면 0에서부터 1.96이라고 하는 거를 그 표를 보게 되면 걔가 0.47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0.475. 그래서 걔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냐? 이렇게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 잡아버리면 그놈이 2배가 될 테니까 0.95의 확률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야. 됐어요? 됐어? 근데 우리가 이 1.96이라고 이거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거칠 때 자, X바에서 그놈들의 평균을 빼고 어떻게 했어? 여기에 그 표본의 크기 그 표본 평균에 대한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거칠 때 뭘로 나눈다고 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됐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Z 이렇게 잡아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됐어요? 1.96 자, 여기에 얘가 이렇게 1.96 이렇게 마이너스 1.9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거꾸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양변에다 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곱해지겠죠. 됐어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m의 평균을 구하는 m의 그 바운더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얘 1로 넘기면 m이라고 얘기하는 놈은 x바에 자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작성이 되고 됐어요?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m 이쪽으로 넘기고 얘 1로 넘기면 그놈이 자 표본 평균 그놈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곱해진다 이거 되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모평균의 추정이 자 95%로 만약에 내가 신뢰도를 95%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평균은 분명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추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만약에 내가 쟤를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여기가 0.99가 될 거고 됐어? 됐어? 0.99에 대한 니네가 확률 분포 그 확률 그 표에서 보시면 여기가 2.58로 되어 있다고 됐어요? 2.58 그러니까 2.58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0.99 내가 99%로 만약에 신뢰도를 가지고 만약에 그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m의 구간 자체가 여기가 2.58로만 바뀐단 말이야. 알겠니? 저기가 마이너스 2.58일 거거든. 됐어? 됐지?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95% 아니면 99%가 거의 대부분인데 혹시 학교 내신 같은 데서는 조금 바꿔서 낼 수는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뭐 98%? 그래 놓고 이제 요놈의 값을 준단 말이지. Z가 뭐 절대값 Z가 만약에 뭐 누구야 이렇게 준다 이거지. 저놈의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0.98이에요 이렇게 준다 이거지. 됐어? 됐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어디다 쓰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 쓰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저 값 가지고. 됐지? 저 값이 주어지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얘기하는 요거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어.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빼면 어떻게 되겠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 곱하기 얘라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알겠니? 용어야 용어. 됐습니까? 저 길이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뭐 문제 푸는 건 되게 썰렁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예제 4번을 보시면 자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 편차 16이니까 16의 제곱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 중 64대를 이미 추출해서 그럼 n이 64가 되는 거고 표본의 크기가. 자, 그랬을 때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몇 퍼센트? 95%의 신뢰 구간. 알겠음? 95%의 신뢰 구간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 477.08 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가 A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저 A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됐지? 자, 그런데 거기 95%에 해당되는 정보를 준다 이거지. 거기 보시면 P, Z의 절대값이 오는 게 1.96, 그지? 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 거니까 그 1.96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고. 됐음?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우리가 쓰는 방식은 여기 표본 평균에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니까 얘 64니까 제 8로 빠져나올 거고 시그마가 16이니까 여기 16 이렇게 계산해서 네가 누가 돼요? 얘가 돼요. 됐어? 그렇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어? 요 표본 평균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그놈 구해서 여기다가 1.96 곱하기
저 8분의 16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A가 돼요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지? 되겠죠. 근데 쟤를 저렇게까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돼. 애초에 너 뺀 놈이 A에서 477.08을 뺀 놈이 됐어요? 그놈 계산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걔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루트 n 64분의 시그마 16 요거 아까 8분의 16 있었죠? 거기에 1.96 곱했어야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8분의 16 이렇게 계산해서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그냥 바로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공식 자체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면 우선 너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정보에 대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제 한번 보시죠. 7번을 하나 볼게요. 유제 7번. 자, A 종류의 반려동물 1일 수명 시간이 M에, 자, 정기분포가 또 M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 자, 얘의 정기분포를 따른다. 자, 이 중에서 N마리를 이미 추출했어. N마리. 표본의 크기가 그냥 N으로 주어진 거야. 아직 안 주었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자,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딱 밑에 봤더니 또 1.96으로 계산하라고 주어진 거고. 됐어요? 자, B-A가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죠? 걔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줬습니다. 0.392라고. 아, 0.392야? 너 누군데? 2 곱하기. 됐어요? 1.96 곱하기 루트 n. 자, 루트 n은 지금 n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루트 n이라고 써야 되고, 시그마는 2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2분의 1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됐어요?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나머지 정보 다 줬잖아. 그죠? 너 계산만 하면 되겠죠. 됐어요? 되겠죠? n의 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2분의 1은 얘랑 계산치면 날라갈 거고요. 됐어요? 1.96 갖다가 이제 나눠주시면 됐어요? 얼마 곱하면 되지? 얼마 곱하면 될까? 1.96으로 나눠봐. 얼마 되니? 2 되나? 2? 아닌가? 3.92. 2 곱해봐. 3.92 되는 거 맞아? 맞지? 얘 약분하면 얼마 된다고? 2 됐어요? 맞지?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아니다. 미쳤죠? 1.96으로 나누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3.92가 그 놈이죠? 맞지? 그럼 얼마야, 이제? 나누면? 얼마야, 나누면? 얼마야? 안 나눠줘? 안 나눠줘? 5분의 1이야, 5분의 1. 됐어요? 5분의 1. 됐어요? 걔가 루트 n분의 1인 거니까 n 값이 얼마면 된다? 25면 되겠다. 이렇게 n 상현수 값을 계산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거기 0.95라고 해가지고 잠깐 쫄았습니다. 자, 8번 풀어봐. 은빈 시켜야지. 은빈 시켜야지. 빨리 풀어. 빨리 풀어. 빨리 풀어. 오, 이번엔 시그마를 안 줬어? (99%)
자, 여기는 2.58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실내 구간을 아예 다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어?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면 되겠죠? 제 두 개 뺀 게, 그죠? 오, 소수점 계산도 할 줄 아네?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36명이니까 6분의 시그마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6분의 시그마. 뭐야? 내가 떨어뜨렸어? 어? 내가 잘못한 거야? Sorry. 제가 떨어뜨린 거. 아, 네가 떨어뜨렸어? 네. 계산이 됐어? 나왔어? 시그마 나왔어? 시그마 나왔어? 자, 근데 거기 X바 물어봤죠? 표본 평균. 그죠? 그러면 요쪽 코드 하나 그냥 계산하면 돼.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그 시그마 구했을까? 15분의 아니다. 루트 6분의 시그마 요거잖아. 6분의 15. 그거 계산해서 걔가 얼마? 79.16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X바도 나오겠죠? 그거 해서 거기서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빡센가 계산이? 얼마야? 2분의 5? 약분이면 2분의 5야? 3, 2, 6, 3, 5, 15. 2분의 5네. 그지? 2분의 5. 야, 5 곱하는 거야? 10 곱한 다음에 2로 나눠. 그 평선. 이미 했어. 아, 그래, 해. 알았어. 나오나? 태윤 아직 안 났니? 열심히 계산해. 수영 나왔어? 안 나왔어? 찌질이다. 산수를 못하냐? 어? 왜 이렇게 산수를 못해? 산수 잘해야지. 나왔어? 아, 이상해? 이상해? 왜 이상하지? 그냥 애초에 그냥 뭐야, 시그마 6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거라부터. 6분의 시그마 한 방에 못 구하나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6분의 시그마를 구할 필요는 없나 보다. 6분의 시그마? 야, 6분의 시그마가 그쪽에 있는 거의 역수 아니야? 지금? X바는 구했어? X바를 못 구했어? X바 얼마 나왔어? 72.7. 아닌데? X바가 74인데?
나왔어? 답이 맞는지 114.87 100 뭐? 11487 그게 몇 번이지? 3번이지? 맞나? 아닌데? 8번이지? 37인데? 나왔어? 나왔대잖아. 왜 안 나왔지? 왜 안 났을까? 야, 어차피 저쪽에 부호 반대니까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면은 68.84. 자, 79.16.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나왔어? 저거를 잘못 뺀 거 아닌가? 저 얼마야? 빼면 얼마니? 야,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 3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텐데. 맞죠? 그럼 얘 빼면 얼만데? 10.3 어? 10.32? 너 10.3이 나와서? 네. 어. 그러면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되잖아. 2.58. 2로 약분하고 어? 왜? 이거 약분 되냐? 38에 24. 8 36, 18. 0.86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근데 6분의 시그마 아니에요? 6분의 시그마. 어디가? 아, 여기 6분의 시그마네. 여기네. 그러면 되나? 6, 4, 24, 0.4,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냥 10.3이랑 어. 약분 쓰는 게 편하지 않나요? 아, 그래? 누구랑? 10.3이랑. 얘도 다 약분해야 되잖아. 얘 그냥 곱해. 0.86 이렇게 되겠는데? 0.86. 0.86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시그마 되겠네. 저거 0.86 나왔어? 그걸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면 되잖아. 0.86으로 하면. 저걸로 25.8 저걸로 치면 자연스럽게 아, 그냥 돼? 2.58로 하면? 된대. 그 얼마 나와,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얼마 나왔어? 10. 12. 너 이거 잘못했지? 너 15라고 얘기했지? 어? 10이 나오면 되잖아. 86으로 1030이 나누면 되겠네, 그냥. 86으로.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10이 나온대요, 12.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누구 구해야 돼? X바 구해야 되지? X바는 한쪽 아무거나 하나 구하면 되잖아. 거기 X바라고 얘기하는 놈에다가 2.58 곱하기 6분의 10이니까 여기 2잖아. 그죠? 6분의 12, 2 곱하면 되는 거고. 얘가 79.16 이렇게. 됐어요? 얘 넘어가면 되겠지. 28에 16, 얘 뒤에 거 떨어질 것 같은데? 요 10? 맞아요? 2.58로 빼. 2.58 곱하기 얘 얼마야? 5.16? 예, 5 빼기 5.16. 예, 그러니까 넘어가서 5.16 빼주면 7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 그 시그마 74 저놈을 12로 나누고 여기다 6 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2 될 거고 약분하시면 37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자, 넘어가시죠. 조금만 풀죠. 조금만. 자, 거기 자, 1번 볼게요. 7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1이 적혀 있는 공 2개, 2가 적혀 있는 공 n개, 3이 적혀 있는 공 8-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3번 반복해서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그치? 그러면 이게 n이 3이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자, 근데 걔 표본 평균 x바, 걔가 3분의 4가 되도록 하는 평균이 3분의 4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 얘기한 거야? 50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제 뭘로 계산하겠다? 제 확률 나오는 거 빨리 계산해봐. 걔 어떻게 하면 돼? 자, 3분의 4가 되려면, 평균이 3분의 4 되려면 어떻게 돼? 그 숫자는 지금 1, 2, 3밖에 없어. 자, 얘 x라고 얘기하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1, 2, 3 나올 확률 각각 한번 계산해 볼래? 쟤 얼마야? 자, 1 2개 있고 2가 n개 있고. 됐어요? 걔 확률이 50분의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야, 3분의 4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4 하려면. 자, 3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 3으로 나눈 거니까. 그죠? 그러면 합이 4가 돼야 돼. 그러면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합이 4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 1, 2. 요거밖에 안 되겠네. 그죠? 세 개가 1, 1, 2로만 만들어져야 되겠네. 이거 아까 해봤잖아. 그죠? 1, 1, 2가 되려면. 그죠? 1, 1, 2. 자, 확률이 걔 50분의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0분의 3) 아까 우리 처음에 계산했던 게 그거야. 일곱 7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총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있어? 10개가 돼 있죠. 10개. 됐어요? 10개 맞아? 맞지? 8-n개, 8-n개니까, 그죠? 그치? 10개. 그러면은 얘 2개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 확률이 얼마인 거야? 10분의 2? 맞아요? 맞아, 맞아. 맞지? 그러면 1, 1, 2가 뽑히려면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총 3개가 될 거고, 그죠? 10분의 2 곱하기, 그죠? 얘, 누가 뽑혀야 돼? 2가 뽑혀야 되는 거니까 얘 n개, 8-n개잖아, 맞아? 맞아? 얘가 n개 있다고 얘기했고, 얘가 8-n개 있다고 그랬고, 됐어? 2개 더하면 n개, 됐어요? 됐지? 맞아, 안 맞아? 그럼 8개라는 얘기지, 8개. 됐어? 자, 그러면은 8개에다 얘 2개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10분의 n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n 이렇게 저놈이 지금 50분의 3이 나온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 약분해서 5 이렇게 50 그죠? 이거 계산해서 n값 계산하시면 되겠지. 약분해도 되고, 뭐, 이렇게. 50 이렇게 날려도 되고, 됐어요? 약분하면 5 이렇게 될 거고, 5분의 3. 얘도 그냥 날리고. 됐어요? 얘는
5가 되겠네요. 5. 됐음? 얘는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확률이 결정이 된 거죠. 얘는 10분의 5가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얘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x에 대한, 그죠? 모평균을 계산해서 쟤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얘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의 2 더하기 10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10분의 21 너랑 같을 테니까 그냥 저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자, 2번을 보시죠.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자, m의 6의 제곱 이렇게 따른답니다.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 n이 4. 자, 표본 평균을 자, x바라고 얘기할 때 자, 앞에가 자, x바가 2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자, x가 자, m 플러스 6 자, 요렇게 될 확률을 더했더니 1 나왔답니다. 됐습니까? 맞죠? 그러면 나 얘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되겠다 이거야. 됐어? 됐죠? 표준화 작업을 거쳐. 자, 그러면 얘는 표본 평균이니까 자, z 하고 자, 너네들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을 때니까 똑같이 24-m에 뿅. 얘는 누구로 나눠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돼. 루트 n 시그마 2고 2분의 6이니까 얘는 3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누군가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죠. 됐어요? 자, 거기다가 자, 얘는 x가 z니까 자, 이제 x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쟤는 그냥 하시면 되겠죠. 너네들의 평균 그대로 역시 m입니다. 그래서 m 플러스 6에서 m 빠지면 6일 거고요. 그놈을 너의 제로 나누시면 되겠죠. 쟤는 시그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쵸? 얘로 나누면 되는데 얘는 1이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확률 총합이 1 나와야 돼. 그치?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도 누군가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거든?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해? 봐봐. 자, 여기가 0인데 얘가 얘기하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얘가 더해서 1 나오려면 얘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여기 전체 다거든? 맞아요? 근데 얘도 누군가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야. 그러면 이만큼이 나오려면 얘가 딱 여기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고 여기부터 쫙 다 더한 거.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1이 나오겠죠. 됐어요? 아하, 그러면 네가 누구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됐어요? 됐지? 그러면 24가 자, 여기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잖아? n 값이 얼마면 된다? n 값이 27이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프로 판단을 좀 하시면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계산하죠. 자, 여기까지만 하죠.